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9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마무리가 됐고요. 3분기 증시가 이제 딱 끝나니 골드만삭스에서 향후 3개월간 미국의 주식 다 좋을 거다.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팀장님이 미리 보시는 4분기 우리 주식시장은 어떨지, 전반적으로 외환시장 동향은 또 어떨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비미국 주식에 대한 산타 랠리가 연말에 좀 더 펼쳐질 수 있다라는 뷰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주식도 좋은데 비미국이 더 좋다. 네, 결과적으로 그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달러 가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외환 쪽 시향을 들으셨겠지만 달러가 좀 더 강해지지 않는다라면은 비미국 자산에 대한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측면들에서 본다라면은 그동안의 미국 주식에 있어서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는데요. 그를 이끌었던 AI 산업에 관련된 동력, 모멘텀은 유지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선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3분기에 오늘 장 마감까지 약 11% 중반 정도의 상승률을 분기 수익률을 나타냈는데요. 이는 2분기에 23%보다는 약 10%포인트 떨어졌지만 사실 역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이만큼 다시 올라왔다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이끌었었던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상법 개정안 등 국내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가 법률, 정책 등 인프라가 자본시장 인프라가 좀 더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호응하다시피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복귀를 하면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디램의 슈퍼사이클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지표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 엔비디아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급 등 전반적으로 P와 Q가 모두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결부가 되었을 때에는 실적까지 상향 조정이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점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유의할 부분은 분명히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지금 내수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수출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요. 당분간 수출이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던 대미 관세 협상이 여전히 끝난 게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외환시장의 불안한 흐름들은 결과적으로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불안감이 아직 가시지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외환시장의 안정화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해질 수 있는 국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국내 경제 펀더멘탈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가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성장률의 1%대를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성장에 대한 가시감들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골스닥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미국에 대한 자산시장의 긍정적인 뷰들은 아무래도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완화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달러가 더 강해지진 않을 가능성들을 고려한다라면은 현실화 가능성은 상당히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단일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변수에 의해서 좀 다양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산 시장에 대응하는 그런 자세들은 2분기와 3분기와는 달리 조금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만삭스의 비미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들어봤는데 지금 미국이 연방의회 현지 시각으로 오늘 자정까지 임시 예산안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늘 이맘때쯤이면 이 이슈가 대두되다가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그치면서 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조금 더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네, 사실 2010년대 중반 이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이후부터 이 예산안에 관련된 부분과 함께 셧다운 우려가
더 좀 상수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조금 재정에 대한 역할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비교적 바이든 행정부 때는 좀 수면 아래로 있었지만 역시나 다시 한번 떠오르는 상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뉴스들을 보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민주당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언사가 거칠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군대를 민주당세가 좀 강한 지역에 투입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 민주당의 색채가 나타나는 것들을 정치, 정책 그리고 뭐 어떤 다수의 힘을 통해서 억누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부와는 독립되어 있는 의회의 영역이 되겠고요. 민주당 역시나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을 연장하는 등 정부 지출에 대한 유지 주장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자 하고 특히나 오바마의 정책으로 대표되는 오바마 케어 그리고 메디케이드 관련된 부분들을 예산 삭감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6월 달이었죠. O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대규모 감세안이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맞물리다 보니까 이 예산을 바라보는 양당의 그 첨예한 시선 그 시각 차이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셧다운의 우려가 상당히 좀 커져 있다. 그리고 양당 모두 뭐 우리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통과가 안 되면 셧다운은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언제나 그랬듯이 셧다운이 되어서 상당 우려가 고조가 되더라도 그때 투자 심리가 일부 후퇴를 하고 자산 가격에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장기 시결로 보았을 때는 이를 뚫고 올라가는 힘들, 결과적으로 이는 이벤트적인 성향으로 좀 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크게 좀 어떤 악재로서 상시적으로 작용한다라기보다는 좀 비일비재하게 좀 더 이러한 이슈들은 의회에 있어서 이 행정부가 좀 탄압하는 모습들 그리고 공화당을 이제 백악관에서 좀 다독거리면서 백악관과 공화당의 그런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민주당을 이렇게 따돌리려는 모습들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TGA라고 미국 재무부에서 현금 잔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단기채를 상당히 발행을 하면서 이 재무부의 TGA 잔고를 좀 리필하는 효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셧다운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필수적인 행정 영역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점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부의 행정 활동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어찌 또 돌아가면서 이제 시장은 대응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고용통계국의 그 고용시장 지표가 발표되는데 셧다운이 되면은 이 지표가 발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오늘 밤에 발표될 그 고용 건수 말씀이십니까? 말고 이제 다른 네. 네. 이제 10월 이후에 나오는 네네네.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은 좀 희박하네요. 네, 했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준이 고용시장 지표를 굉장히 면밀하게 볼 예정에 있는데 고용 지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건수가 좀 샘플이 줄어들게 되면은 향후에 10월 말과 12월에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면서 시장이 좀 아리송하게 생각하는 그럴 수 부분들이 있겠어요. 커질 수 있는 대목들은 다소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반길 재료는 아니다라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이후 바로 이제 3분기 실적 어닝 시즌에 돌입하는 우리 시장인 만큼 지금부터 좀 적절한 투자 전략과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3분기 이번에 호실적이 좀 기대되는 섹터와 내지는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섹터를 또 잘 정리해서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네, 뭐 다들 요즘은 워낙 빠르시기 때문에 잘 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형주 중심으로 상당히 쏠려 있는 부분들이 추세적인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결부가 될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대미 투자나 이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흐름에 있어서 천천히 가는 측면들은 분명히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는 올라가는 측면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수출 스토리가 조금 더 얹혀질 수 있는 K컬처 관련된 업종들 역시나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들려오는 웹툰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게임, 그리고 요즘 워낙 이제 어제부터였죠. 무비자 입국이 중국 방문객들이 이제 올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K컬처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과 함께 긍정적인 흐름들 연출할 수가 있겠고, 미국에 있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우리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헬스케어, 바이오는 구조적인 인구에 관련된 부분과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함께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제조업 관련된 부분들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우상향이라고 보기보다는 다소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한 지금 금리 인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내 채권 시장 금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하반기 들어서 채권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지금 꼬여 있는 상황에 있고, 선물시장에 있어서도 대규모 외국인 매도 폭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튀는 동시에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아직 가시지가 않고 다시 재발현되는 모습 등이 금통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긍정적으로 보았던 리츠 업종이나 금리에 민감할 수 있는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은 좀 등락에 좀 고저가 높아질 수 있는 점은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국내 매크로 환경에 있어서 경기의 진바닥 탈출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전히 내수에 올인해 있거나 건설 관련된 업종들은 다소 좀 부진할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끌어 주었었던 조방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실적, 그리고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거기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 반도체 대형주, 거기에 이제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수 있는 배당에 관련된 부분과 상법 개정안 등은 전반적으로 지금의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